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19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26% 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예, 이틀 동안 1,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해서 전체 유권자 4명 중에 1명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저도 사전투표를 했어요,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니까요. 네. 저는 이번이 첫 대선 투표였거든요. 내 생일 첫 투표. 내 생일 첫 투표. 네, 내 생일 첫 투표였는데 나이가 어려서 근데 학교 근처에 있는 곳에서 해서 그런지 커플들이 손잡고 막 오고 저희 또래 20대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뿌듯했어요. 관외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게 그 학교에서 집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사전투표 장소에 오셔가지고 관외투표를 그렇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관외투표 용지가 선관위 직원분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방에 놀러 갔을 때도 학교 캠퍼스에서 투표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투표율 100%를 만들겠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소투표를 아마 거기서 했나봐요. 네. 그 학교장님이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니까. 예. 학장님? 예. 저는 사전 투표를 안 했거든요. 네. 네, 저는 본 투표일 날 투표를 하려고 사전 투표를 안 했고요. 사전 투표는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정체성에 잘 안 맞는 제도예요. 최근에 우리가 사전 투표라는 게 익숙한데 예전에는 민주정부, 참여정부 빼고 역대 그 새누리류의 정부들은 투표율이 올라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투표율이 적어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할수록 불리하다는 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70년대 후보로 나왔을 때 박정희가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40대 기수로 김대중 씨가 그때 젊은 40대에서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박정희가 진 거였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김기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투표 연령을 낮추고 투표 시간을 늘리고 이런 거에 계속 반대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지금 뭐 사전투표, 거소투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투표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깜짝 놀란 거죠. 투표율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다. 이 투표율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26.06% 나왔죠? 네. 근데 그 수치도 거짓말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투표율 계산을 선관위조차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자 수가 1,107만 2,310명이거든요. 네. 네네네. 그런데 이 분모는 유권자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유권자의 수를 어디로 보느냐? 요거 기준이 선관위에서 그냥 대충 퉁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전체 유권자로 나눠버렸어요. 전체 유권자로 나누는 게 아닙니까? 아니죠. 공직선거법상에는 사전투표와 예. 거소투표와 해외 주재하는 사람들의 투표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전투표라는 거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신 관외투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것만 사전투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분모를 해서 나누면 몇 퍼센트가 나오냐 하면요. 26.3%가 나와요. 26.06이 아니고 더 높죠. 높네요. 예. 소수점의 숫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얼마큼 차이 나냐 하면요. 순수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를 계산하면 우리나라 총 유권자가 이번에 4,247만 9,710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전투표로만 계산할 때 유권자는 4,207만 9,898명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많이 나네요. 예. 이게 그러니까 퍼센트 단위로 생각을 하면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 숫자로 풀어보면은 약 차이가 47만 표 정도 차이가 나요. 47만 표면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계산을 편하게 한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상에 선관위는 법적인 기구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 통계조차도 그런 좀 부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뭐 투표를 마쳤다. 그거에 좀 많이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역대 최다 투표율이죠. 사전 투표로서는 현재. 그죠? 네. 예. 최다 투표율입니다. 예. 인천공항에서 엄청 긴 줄을 보니까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비행기 시간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못 타고 가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실제로 많이 투표를 못하고 비행기 시간에 네. 투표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아예 9일날 못 오시니까 진짜 해야 되는 분들인데 그렇죠.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다음 날에 그래도 인천공항 투표소를 늘려서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에서 항의를 해서 투표소를 늘렸고요. 투표소를 늘린 건 아니에요. 투표소는 하나인데 투표기하고 그 기표소를 늘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읍면동 단위로 하나씩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운북동인가 운서동인가 그런데 투표소를 하나만 설치하고 기표소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장 찍는데. 그런 건 하지 이 투표소는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예. 더 안타까운 거는 김포공항에 없었어요. 아, 맞아요. 제주공항에도 없었어요. 김해공항에도 없었어요. 보통 김포는 이제 국내선, 이제 제주나 이쪽 남해 쪽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 가는 중국, 노선이 예. 주로 김포에서 많이 떠요. 예. 아, 그런 부분 생각하면 또 본투표에서 그분들이 투표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사전 투표만을 염두에 두셨다면은 어떻게 보면 또 투표의 피해를 본 기회를 거죠. 놓친 거죠. 예, 투표권이 박탈당한 거죠. 아쉬운 부분들이 아직도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도 짚어볼 수 있는데 또 이번에 이제 투표지 관련한 얘기가 좀 많았어요. 아, 그렇죠. 논란이 되는 예.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잡아넣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네, 일단은 뭐 그 투표 용지가 다르다. 두 종류다라고 하는데 뭐 일단 중앙선관위에서는 아니다. 그건 잘못된 그 정보의 전달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 표명을 해놓고 결국에는 그 허위사실 유포로 11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죠. 그런 부분 보면은 일단은 그게 어쨌든 개표소에 가면은 진위 여부가 어쨌든 가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민분들이 그 투표에 대한 열망은 높지만 저는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부분을 유포하셔가지고 법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네, 저도 그걸 딱 보고선 내 이럴 줄 알고 사전투표를 안 했지. 뿌듯해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양세병님이나 저나 이제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전 투표 용지도 그렇지만 도장 찍는 거 쉬웠습니까? 좁게 돼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번 투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또 많이 SNS를 통해서 돌고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네. 도장이 보면은 이제 투표 마크 있잖아요. 네네. 그게 돌출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옆에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예, 커버가 있어요. 예, 그 직경이 잘 가늠이 안 돼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위에서 보고 찍다 보면 분명히 선을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살짝 기대가지고 한쪽 면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반대쪽 면까지 마무리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잘 찍히더라고요, 안쪽에.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딱 이렇게 약간 한 방향으로 가로 예. 방향으로. 예. 네, 근데 그렇게 꼭 안에 정확히 안 들어가도 다른 후보자한테 겹치지만 않으면 무효표 처리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미리 하셨던 분들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무효표 되지 않는다고. 예, 무효표는 그 다른 후보의 칸에 걸쳐지지만 않으면 다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까만 선에 닿지 않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백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여백이 0.3cm인가 예. 그럴 거예요. 3mm인가 막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넘어서 다른 후보 칸에 걸치지만 않으면 유효표다라고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전 투표가 어쨌든 5월 5일 저녁 6시부로 종료가 됐고요. 모든 사전 투표함은 현재 각 선관위의 보관소 예. 거기에 이제 봉인된 상태로 보관돼 있는 상태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시민의 눈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텐트를 가져와서 숙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기서 지금 며칠째 밤을 새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스토리를 보면 감동이 밀려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시민의 눈 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중앙선관위는 모르겠고 각 지자체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네. 직원분들도 휴일 없이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대선 전까지는 휴일 없이 일하시고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은 서로 그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 같은 경우도 다 출근해서 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 어린이날 당일에 이제 밤을 샜는데 같이 이렇게 보면은 좀 서로 안쓰럽고 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이제 현장에서 잘 부딪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시민의 눈도 중앙선관이랑 그 시민의 눈 중앙에서 서로 협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필드에서는 가급적이면 마찰 없이 이번 대선이 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국민 투표 로또 다들 아세요? 아, 네, 등록해서 다 이렇게 투표했다. 뭐 그걸 네네네. 가지고 등록을 인증을 하면 네, 인증하면은 그 네. 누구든지 돈 주는 거. 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1등 500만 원인가요? 네네네. 최대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인증사진 하나씩 찍으시잖아요. 개인 SNS에만 올리지 마시고 거기 올리셔서 돈 5만 원이라도 어떻게 받아보시라고. 아 그리고 양세병님이 내 생일 첫 투표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트프츠츠
트프츠츠. 예, 우리 저기 인터뷰 방송에 있었던 네. 투표 청춘 네. 그 팀에 있는 갖가지 이벤트를 할 거라고 하니까 오. 그 내 생에 첫 투표하셨던 20대 초반에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트프츠츠를 페이스북에서 검색해서 꼭 들어가실 바랍니다. 와, 근데 오늘 제가 그거 검색해보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약 한 26만 배 정도의 확률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그러면 진짜 로또보다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후원금이 많아지면은 그 네. 4등이 수가 엄청 늘어난대요. 그래서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늘어난다고 하시니까 500만 원 말고 5만 원을 바라면서 사진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라도 탐나네요. 일단은 뭐 그 일거양득이죠. 투표도 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로 이렇게 또 되면 기분도 좋고 그렇지. 뭐 금액이 중요합니까? 투표를 했다는 보람감도 느끼고 또 이렇게 당첨되면은 현금도 받아가시고. 그럼요. 예. 그리고 인증샷을 찍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던데요. 네. 맞아요. 어떤 사람은 특정 후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형상하는 손 모양을 만들기도 하지만 네. 그냥 여기다 손등에다가 네. 투표 그 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것만 딱 올리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거 사진을 보고 아 얘가 시계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찍었구나. 저도 그렇게 찍었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제 투표소나 투표소 반경 100m 안에서는 절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뭐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거 들고 다니시거나 그 후보를 상징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제재를 받거나 잘못하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셔서 하시는 게 좋죠. 아니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뭐 작은 뭐 포스터 같은 거 갖고 있다가 그 투표하러 잠깐 들어가도 안 되는 건가요? 몸에 지녔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면 상관은 없어요. 예, 몸에 저는- 지니는 건 상관없고. 억지로 봉고차 위에 이렇게 막 포스터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옆에 굳이 주차하시고 투표하러 들어가시던데 했어야 됐어 신고. 네. 예, 그리고 갖가지 말이 많습니다. 좀 사전투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 일단 사전투표는 5월 5일부로 종료가 됐고요. 5월 9일 본투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선이 어떻게 될지 이제 4일 정도 남아있는데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투표에서 또 당락이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유권자이신 분들은 투표하시는데 주저없이 모두 투표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19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26% 넘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예, 이틀 동안 1,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해서 전체 유권자 4명 중에 1명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저도 사전투표를 했어요, 어제.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니까요. 네. 저는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투표 연령을 낮추고 투표 시간을 늘리고 이런 거에 계속 반대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지금 뭐 사전투표, 거소투표,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투표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깜짝 놀란 거죠. 투표율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다. 이 투표율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26.06% 나왔죠? 네. 근데 그 수치도 거짓말이에요. 이번이 첫 대선 투표였거든요. 내 생애 첫 투표. 내 생애 첫 투표. 네, 내 생애 첫 투표였는데 나이가 어려서 근데 학교 근처에 있는 곳에서 해서 그런지 커플들이 손잡고 막 오고 저희 또래 20대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뿌듯했어요. 관외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게 그 학교에서 집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사전투표 장소에 오셔가지고 관외 투표를 그렇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관외 투표 용지가 선관위 직원분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방에 는 민주정부, 참여정부 빼고 역대 그 새누리류의 정부들은 투표율이 올라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투표율이 적어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할수록 불리하다는 거를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70년대 후보로 나왔을 때 박정희가 그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40대 기수로 김대중 씨가 그때 젊은 40대에서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박정희가 진 거였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김기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을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올라갔을 때도 학교 캠퍼스에서 투표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투표율 100%를 만들겠다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소투표를 아마 거기서 했나봐요. 네.
그 학교장님이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니까. 예. 학장님? 예. 저는 사전 투표를 안 했거든요. 네. 네, 저는 본투표일 날 투표를 하려고 사전 투표를 안 했고요. 사전 투표는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정체성에 잘 안 맞는 제도예요. 최근에 우리가 사전 투표라는 게 익숙한데 예전에는